제 10분이 굉장히 빠르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노트를 만들고 시간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계획은 2018년 6월에 물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연구원, 그다음에 K워터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그리고 저희 이렇게 5개 기관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물관리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물학술단체 연합회의 주최로 그 동안에 저희 결과를 보고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여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짧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개요, 그다음에 현황, 종합평가, 미래상, 계획의 비전과 기본 목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발표에서 각 세션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과 같이 물관리 기본법이 물관리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물관리계획, 물 분쟁의 조정,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으로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 27호 1항과 시행령 13조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11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항과 3항, 4항에 보면 10년 단위 계획이고 중앙행정기관의 물관리 계획이 지침이 되어야 하고 개발 물관리 계획은 국가물관리계획과 이 부합성 심사를 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을 충실히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연구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히 오늘은 이제 전문가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애초에는 좀 선언적인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꽤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선언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이행을 담보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합성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합성 심사는 이미 법에 시행령 13조에 세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홍수 부문의 계획 같으면은 이 법 시행령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법정 계획을 하더라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자연계 물순환과 인공계 물순환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빗물이 떨어져서 이제 지표와 제어를 거쳐 바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순환을 거칩니다만 지표수와 증발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일단 들어오면 각종 물관리 시설에 의해서 이동되고 사용되고 처리되고 재이용되고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용 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물이 농업에서 사용되고 생활과 산업에서도 물이 한 65%가 재이용되거나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이제 저희 분석 시에는 중권역 단위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변화를 보면 토지 이용이 크게 변해서 시가화 면적이 늘어서 불투시 면적이 늘었고 농가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인구 정체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도 가축 사육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10년 전, 20년 전에 별로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축산 농가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고 그리고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가 평균 소득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농업 부분이 현재 환경 문제에서 굉장히 핫 이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농업 부문하고 집중적으로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0, 60년, 70년, 80년까지 하천 시설에 대해서 재해 예방지와 여러 가지 댐이 건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 보존을 위해서 막대한 물관리 시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물시설이 전국에 안 깔린 데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물 이용을 위한 용수 공급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타가 많았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당뇨속담이 건설됐고, 그리고 광역 상수도가 많이 건설돼서, 그래서 광역 상수도 누적 용량이 지금 1,500만 톤 가까이 되니까 전체 수도 공급량의 반이 지금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물 공급 시설이 광역화되고 전역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기초 수질이 악화된 것도 환경기초시설을 갖다가 많이 건설을 해서 악화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도시마청 같은 경우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마청이 개선되니까 하천 수변도 좋아져서 인근의 그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전오염에 대한 그 관리나 산업폐수 관리도 꾸준히 돼 있고, 그리고 수영태 건강성 관리 체계도 꾸준히 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가뭄에 그 기후 변화에 의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가뭄에 대해서는 그 뭐 계속 빈도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만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같이 있는,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지만 예전만큼 극심한 그 가뭄은 겪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에 대해서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상당히 그 정비를 해서 뭐 본류댐이 무너지는 거는 본류 하천이 무너지는 거는 올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기상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물 관리 체계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고, 아직 뭐 농업부문, 재해부문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 물 관리 주무부처가 예전에 누구냐 하면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 뭐 환경부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환경부 중심으로 부처가 협력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런 것 말고도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 하나는 가뭄 홍수 발생이 빈도가 높아지고 크기도 커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설 기준이나 이런 거로 충분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도한 인공적인 시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실질적 방어가 가능하냐, 경제적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야 되는 이런 시점에 가능한 수확량 기준으로 물 스트레스가 85%여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용 가능한 인간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반면에 자연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가고 이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투수면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로 인해서 강우 유출 증가라든지 강우시 오염부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는 곧 유랑 관리와 수질 관리의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물순환 건전성이 악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 면에서는 수자원의 그 지역적 편차가 있고, 그리고 물 공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공급의 서비스 수준을 보면 약간 차별이 있고, 특히 이제 비용 부담 면에서는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권역별로 자기 유역에서 물을 자체 조달이 가능하냐를 따져보면 중권역 전체 한 50% 정도가 자체 유역에서는 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39개는 아예 취소원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과연 유역 단위 그 관리를 했을 때 작업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광역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럼 광역은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유역 간 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논의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의 배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어서 알고 하는 응답인지 모르고 하는 응답인지 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수질도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지천에서는 수질이 개선이 안 된 것이 남아 있고, 그리고 미량 오염 물질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요양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생태계는 물관리 시설이 많은 만큼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 사람 말고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말을 못하는 많은 수생생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성에서 하류로 단절이 돼 있고 그리고 횡으로도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수생생물들이 멸종됐고 그리고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한 15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수생태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겠다, 자연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겠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을 해야겠다는 인식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물관리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지금 그 일괄 일원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타부처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하천 관리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물 정보가 지금 그 굉장히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물만 정보하는 사람 말고 국민들한테 전달되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수량과 그다음 수질 수생태계를 다 고려해서 그럼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분담하고 그리고 어디서 국가 재원이 투자돼야 되느냐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래 물관리 여건님이 시사점을 보시면 환경 문제에서는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역시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상 변동성이 커지는 게 큰 문제고 그리고 그 에너지 문제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하고 인구 감소는 좋은데 아예 그 마을에 아무도 없는 그래서 지방 소멸이 되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이고 그리고 반면에 도시에 사는 국민들은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기대는 상승했는데 국민들의 참여 수준은 낮고 그리고 반면에 그 의사결정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코비드 이후에도 과연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이제 물산업 부분에서 약간의 쇼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해외 물시장은 이제 물관리 시설들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임금 상승 및 잠정 성장률이 저해될 거는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ICT, 빅데이터, 센서, 로봇 등으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물관리 분야도 이에 빨리 쫓아가야 되고 오히려 물관리 그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든지 이런 뭔가의 주도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물관리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형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분의 역할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다. 그 위협 요인은 기후 변화에 의한 기상 변동성이 아무래도 물관리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이고 코로나에 의한 경제적 잠재력 둔화 그리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데 물 분야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복지 등과 크게 충돌할 경우에 순위가 밀린다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도출한 전략들은 보시는 것처럼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물 관리의 문제점과 그리고 미래 전망 등을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줄지를 정리해 본 것이 시사점입니다. 통합 물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을 달성해야겠고, 물용의 공공성 및 물 복지를 확대해야겠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물 관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해방력에 기반을 둔 안전 관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국내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체가 확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 산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물 관리에 대해서는 좋아진 것은 수돗물 공급, 수돗물 수질, 홍수 침수에 대한 대응, 물관리 시설 관리, 가뭄관리, 하수관리는 좋아졌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바다비 연안 수질, 지표수 수질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수질, 수영태계 보호 해수관리도 나빠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그동안 있던 30년 많이 좋아졌다가 요즘에 다시 개선이 정체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녹조 등으로 계속 이제 수질 안 좋다는 인식이 심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어떤 그 물 관리에 대한 상을 원하느냐 하는 걸 물어봤을 때 깨끗한 물이 흐르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그런 미래를 원한다라는 것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공평한 것,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관리 기본 원칙이 그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수준이 어떠냐를 질의를 해봤는데, 물의 배분, 그다음에 상하수도, 물수요 관리, 재해 예방, 위협별 관리 등이 꽤 괜찮은 편이고, 수생태 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참여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요도를 물어봤습니다. 현재 중요도 생각하느냐를 물어봤더니 현재는 상하수도, 기후변화 대응, 재해 예방, 수생태 환경 보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됐지만 그 10년 뒤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물의 공공성, 그다음에 상하수도, 건전한 물순환 이런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그 바람직한 미래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기본 원칙은 현재 수준은 낮고 현재 중요성이 높은 이런 것들이 것이고, 근데 향후에도 현재 수준은 낮은데 10년 중요성이 높은 것들을 주요 요인으로 뽑아보면 현재는 건전한 물순환, 물의 공공성, 수생태 환경 보존, 기후변화 대응이었고, 미래에도 건전한 물순환, 물의 공공성, 대체 수자원 활용, 수생태 환경 보존, 기후변화 대응 이런 수도 나타나서 건전한 물순환, 공공성,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체계를 크게 비전, 목표, 그다음에 전략 이렇게 나눴는데, 전략을 최초에는 약간 평면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전하고 그 많은 차이가 혁신 전략하고 부문 및 기반 전략 이렇게 2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전에 있었던 포럼에서 만들었던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에서 자연을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제안을 했고, 기본 목표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물관리 기본법의 미션이고,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극한 홍수 가뭄에도 국민 안전은 확보돼야 되고, 유용 내 자연성이 회복돼야 되고, 수자원 이용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목표가 함께 연결돼 있고, 전략 중에서도 물순환 관리 체계란, 물순환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이것들을 10년 내에 정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물순환 관리 체계는 혁신한 것이고, 통합 물관리 체계는 지금 일어나가 됐기 때문에 기본 법이 있고, 다만 이걸 확립하고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물관리 기반을 꼭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확산시켜서 산업화까지 이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혁신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부분은 기존에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제 이후에 세션과 여러 세션에서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토론 일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물관리 전문가들의 지성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병국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KI 한혜진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통합물관리 물순환 제도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박사님과 함께 용역 공동책임을 맡고 있는 KI 한혜진입니다.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따로 수립되던 수자원 계획과 물환경 관리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본 기본계획의 전략들이 단순히 이수치수 전략과 수질 소생태 전략을 물리적으로 붙여 나열된 게 아니고 그 화학적인 결합, 즉 개별의 정책 목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다기능, 다혜택, 통합물관리 전략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부 이행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물관리를 통한 건전한 물순환의 달성. 이 말을 들으시면 통합물관리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물순환까지 합쳐놓아서 더욱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관리 기본법에는 이 모든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순환이란 저 분홍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수가 내려서 다시 강수로 돌아가는 단순한 워터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물순환이란 인간과 생태계가 위한 물의 기능이 제대로 최적의 상태를 이루는 그때의 물순환을 건전한 물순환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물순환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개별적인 전략이 있는데요. 이 전략들을 개별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물관리를 통한 건전한 물순환 달성 전략의 철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경제적 혜택을 위해 물과 토지를 인간 중심으로 사용한 결과 건전한 물순환 상태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 하천 건처나 지하 수위 저하, 비점 오염원 증가, 홍수 위험도 증가, 열섬 형사 효과 문제들을 야기했으며 이는 생태계 기능 저하라는 문제 외에도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 국민에게 다양한 물 문제 고충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순환 건전성 훼손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생공용수 증가, 수막 재배 등 지하 수량 사용 증가, 불투수 면적 증가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기후변화 전망 분석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물순환 건전성 훼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유역 단위의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펼쳐왔지만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고 다소 도시 중심의 비점 오염원 관리와 불투수 면적 관리로 편향되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전략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 물관리를 고려해서 유역 전체의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물순환 관리 개념에 부문 통합적 내용을 포함하고 물순환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기능과 정보를 통합하고 물순환 관리 제도 재정 기반의 전략을 수립하면서는 운영 제도의 통합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를 넘어서 유역 공간별로 물순환 문제 특성에 맞는 통합물관리 전략을 포함하였습니다. 유역에서는 수량, 수질, 수생태 부문별 통합, 공공수역에서는 지표소와 지하수의 통합,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각각의 국토 전략과 물관리 전략을 통합, 그리고 물을 넘어서 물과 긴밀하게 연결될 물, 식량, 에너지, 넥서스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관리 기본 방향은 국민과 생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6가지 방향을 설정하였고 시간상 자료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관리 목표는 통합물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유형 내 물순환 달성이며 통합물 관리 정도를 나타내는 유한 SDG 지표인 6.4.5 점수를 지금의 중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전한 물순환 목표의 달성은 중건력 비율을 물순환 목표 달성이 된 중건력 비율을 성과 지표로 제시했는데 그 정략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 유역 공통의 물순환 관리 지표 및 평가 개발 체계가 아직 부재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 국가에서 정량적으로 물순환 건전성 목표는 무엇이고 유역마다 무엇이다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은 사실 유역 관리에 맞지 않습니다. 유역 상황을 반영하여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설정한 물순환 목표들을 취합하여 국가 차원에서 개별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전략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순환 관리 개념 및 범위를 강의와 협의로 설정하여 제시하였고 정량적 평가 지표 마련, 평가 체계 개발, 취약성 평가, 우선 관리 지역을 선정하는 평가 체계 구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물순환 관련 계획을 정비하는 전략, 도시 및 농촌 물순환 건전성 달성을 위한 신규법 제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 전략 방향은 혁신적인 스마트 물순환 기술 및 정보 체계 구축 전략입니다. 물 데이터 댐 구축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모니터링되고 있는 수준보다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문 수질 기상 관측 확대, 이들을 개별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관측막 확대, 그리고 포인트의 관측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위성 자료와 레이더 관측 확대와 분석 고도화, 그리고 현재 수문 정보가 거의 없는 소규모 댐 저수지 모니터링 확대와 생공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의 지하수, 지표수 사용량 모니터링 확대 전략을 담았습니다. 디지털 트윈형 물순환 모델 구축 전략도 포함됩니다. 실시간 기반의 자연계 및 인공계의 물순환 흐름을 모사할 수 있는 국가 물순환 모델 개발 전략, 수문학적 물의 흐름뿐만 아니라 경제 내에서 공급 사용되어지는 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물 계정 구축 전략, 도시를 3D로 구축하여 홍수 대응 및 보이지 않는 지하의 상하수도 관망을 구축한 디지털 트윈형 도시 물안전 플랫폼 개발 전략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상하수도 관망 관리, 스마트 댐 저수지, 스마트 물순환 도시 플랫폼과 같이 중요 SOC를 디지털 전략과 다양한 분산형 물관리 시설물을 IoT 기반으로 관리하는 전략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표준화 전략, 통합물관리 의사결정 플랫폼, 유용한 물 정보를 국민과 주고받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전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공간별로 통합 유형에 따라 통합물관리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역의 수량수지 수생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물그릇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시설을 다목적으로 개량하는 전략과 홍수 방제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지 수생태 다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MBS 기반 저류 공간 확대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저유 시설을 촉진하는 홍수 총량제와 다목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목적의 물꽃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다면 그 물꽃에 있는 물을 하천과 같이 통합 관리하는 운영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실시간 하천 수량을 고려한 용수 공급이나 현재 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족분 공급 방식을 저수지까지 확대하는 전략, 또 댐의 이수, 치수 용량을 재평가하는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을 통해서 이수용수, 환경목적 용수, 홍수 조절 용량으로 구분된 경계를 완화하여 다목적 활용 촉진 전략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홍수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에서는 부진했던 MBS 적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 사업 운영, 유역 자연성 회복 전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순환 건전성 훼손의 가장 대표적인 하천 건천화를 관리하기 위한 수요와 공급 통합 관리 전략입니다. 공급 중심의 하천 건천화 관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수요 전략을 넣어서 수리권 정비, 하천수 사용 허가 조정 등을 통해서 수요 관리와 구조적 수요 관리와 비구조적 수요 관리를 통해서 수요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의 물그릇을 확대한 그 물을 사용하여서 하천 건천화 그리고 하천 재이용 수를 사용한 공급 관리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천하의 중심이 되는 하천유지 유량 제도도 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고요. 하천유지 유량 선정, 산정 평가 기술 고도화 전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관리 전략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유역관리 제도 도입과 지하수 물순환 제고하는 관리시설의 통합관리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요관리와 그다음 함량 촉진을 위한 보존구역 제도를 개선하고 함량 시범 사업 전략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지하수와 지표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기조유출 관리가 필요한데 하천변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한 계획과 부담금 제도 전략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하천변 지하수와 지표수 수위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막재배 시설에 대한 지하수 함량 의무화와 순환형 수막재배 기술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전략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토전략과 물관리 전략의 통합 방안입니다. 우선 기존 도시를 재생하거나 신규로 조성할 때는 물순환을 고려할 수 있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신규 제정하는 전략과 LID 시설 외에도 도시계획 및 설계 등 비구조적 전략을 포함할 수 있는 물순환 인증제도, 지자체와 민간 업체에게 강우 유출수 관리에 책임 강화하는 제도 전략, 그리고 유역의 수문학적 목표 중심의 도시 물순환 관리가 아니고 그 유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유형화해서 각각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물 중립을 지향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는 전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전략도 이전에 농업용수 효율화 관리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농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을 증진하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 즉 수질 오염과 수요 관리를 저감하는 농촌의 전략도 함께 들어가 있는 패키지 물순환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의 정주 기능을 향상하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까지 스피드오버 될 수 있도록 농촌 물순환 조성 모델 개발과 시범 사업을 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사실 하수도, 상하수도의 에너지 보급이 어느 정도 부족한데 그 보급과 농업용수 효율화, 환경개선, 그리고 친수 농촌 관광 등의 패키지형 전략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은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토지와 매우 연결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통합 관리를 위해 넥서스 기반 전략들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요관리 전략,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 및 에너지 절감 전략,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많은 전략들 중 중요한 이행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시간상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행정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유역관리, 통합물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분절된 법률 계획과 유역과 지자체 수준의 총괄 조정의 행정 조직이 미흡하며 다양한 물 거버넌스가 혼재되어 있어 연계와 체계적 구조화가 미흡합니다. 또 다양한 요인과 분쟁 주체들로 물 분쟁 및 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원칙의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역 기반의 통합 물 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행정 거버넌스의 재정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개 분야 8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첫 번째는 다음 발표자인 환경부 사무관님이 자세히 그 안을 발표해 주실 테고 저는 3가지 분야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역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 4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다양한 물관리위원회 체계 정비 방안과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역 내 시민사회에 이어주는 유역센터와 지자체, 중앙부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 갈등과 물 분쟁 관리를 위해서 물관리기본법에는 분쟁 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8개의 원칙과 기존의 타 법률에 의해 물 분쟁 조정 주체가 역할 분담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역할 분담을 안을 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관리기본법 물 분쟁 조정은 공의 피해가 큰 물 분쟁 위주로 하고 화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분쟁법의 담당 수질 및 지자수
지하수 문제는 중단기적으로는 그냥 환경분쟁법에 기반에 조정을 하고 하천수 조정에 관한 분쟁도 공익에 중대한 피해가 야기될 때 물관리기본법이 전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물관리기본법 물분쟁 조정은 재판과 같은 화해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매뉴얼 마련 등의 전략들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수리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리권은 물을 이용하는 권리지 재산권과 다르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수를 사용할 때는 합당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며, 기득 수리권 중 오랜 미사용과 공익상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는 조정을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수를 사용할 때는 정량화 의무를 지우는, 용수를 사용할 때는 모니터링하라는 의무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용수 쪽의 실태 정보를 개선하고 허가제도로 수리권 제도를 정비하고, 하지만 이걸 단시간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리권을 허가하는 다각적이며 효율적인 정비 방안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물관리 비용 부담은 물관리비용법의 원칙과 같이 총비용 회수 원칙을 적용하되 지불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 보조금을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묘표에 부과하던 비용에 대한 합의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통합 관리를 하고,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과 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을 체계 조정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유역관리 재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소금 부과금 제도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하천수 사용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중기적으로는 취소부과금 도입 및 기존 부과 체계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취소부과금 제도로 통합 관리하는 운영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원칙에 맞는 지출 정비, 통합물 관리를 고려한 물이용 부담금 개선 전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역관리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수원 수질 보호 목적인 물이용 부담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과금 확대 형태로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용자 부담금 형태로 유역관리 기금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거버넌스 관료 주요 이행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 여러분들의 이행 지표에 대한 많은 검토와 코멘트 바랍니다. 이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하진 박사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이성연 사무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연 사무관님께서는 국가 법정계획 정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물통합정책국의 물정책총괄과 이승현 사무관입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하고 법정계획 정비 두 가지 업무를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은 이 자리가 우리나라 물관리의 어떤 선구자분들이자 최고 권위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좀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주신 의견은 최대한 저희가 계획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앞에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연이 좀 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배경 및 경위, 그다음에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정비 방안, 그다음에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배경인데요.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배경 외에도 사실은 이 법정 계획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물 관리의 가장 기둥이고 중심이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2018년 6월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큰 물관리 어떤 체계의 변화의 지금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법정 계획들,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배경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사실은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9년 7월까지 우리 KI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작년 12월부터 환경부 내에 물 3국 TF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이제 분기별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이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제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은 계획 종류, 저희가 물 관련 법을 다 뒤져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 오피셜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 내부로 저희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7개 부처에 약 97종류의 어떤 물 관련 계획이 있더라. 그 중에 환경부 소관은 한 57종류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립 주기와 기간입니다. 대다수의 계획이 10년 단위 주기이고 수립 기간은 2에서 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분야별로 계획 수립과 심의 절차가 좀 상이합니다. 수자원 분야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수자원법이 만들어지면서 한번 정리가 됐더라고요. 비교적 체계적인데 상대적으로 물환경은 조금 복잡다단하더라. 그리고 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중앙정부와 이제 지자체에서 단순히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이 예산만 보더라도 한 해에 1,0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제 그 계획의 현황을 보시면 물안전 같은 경우는 물안전 치수와 재난 쪽입니다. 뭐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을 필두로 해가지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하천 기본 계획 이런 축으로 해서 한 10개 법률에 30종류의 계획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이용 같은 경우는 8개 법률에 한 21개 종류의 계획 역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을 필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법률에 약 29종류의 계획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측정, 그 다음에 물 산업 관련된 계획은 4개 법률에 6개 종류의 계획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물 관리, 유역 물 관리에 관련된 계획이 물관리 기본법에 들어왔죠. 1개 법률에 2개 종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현황의 이제 세 번째 계획의 성격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고요. 이게 답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 그냥 그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좀 저희 스스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을 제가 전략 계획, 최 밑단에 어떤 사업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계획. 그 사이에 약간 종합계획이라는 건 전략도 들어있고 약간 실행적인 성격도 있고 종합계획이 있고 이제 실행계획도 있고 이런 형태로 그 계획의 성격을 좀 구분을 해봤고요. 그 중에 저희가 여러 계획이 있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게 기본법에서 들어왔는데 이의 성격이 뭐냐,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크게 떠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은 길게 한번 잡아봤고요. 나머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당연히 최상위 전략계획이고 아우러서 수장기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물산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계획이라는 데는 이견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성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가장 큰 이슈다라는 말씀드리고, 문제점입니다. 연계 부족합니다. 과도하게 이제 분절된 법률 체계에 따라서 위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과 실행계획과 연계도 부족하고 뭐 하천계획도 좀 분절돼서 관리되고 있고 계획 내용도 또 유사하고, 두 번째로 이제 물 관련 계획이 뭐 난립해 있죠. 7개 부처에 97개. 그래서 이 계획 수립 자체가 부담인 이런 실정.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계획 수립 자체도 그래서 법정 계획인데 따라오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최상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게 세상에 나타나는 시점은 최소 10년. 계획이 많다 보니까 내려가고 하다 보면 최소 10년. 사실은 사업이 준공돼서 세상이 바뀌는 건 보통 제 감으로는 한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 체계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하고 이제 물 관련 계획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정합성도 높이고 일관성도 확보하고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획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안입니다. 크게 저희는 한 3가지 축으로 정비 방안을 잡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수립 체계를 효율화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법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연구 용역으로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데이터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분석한 결과물이 축적돼서 어떤 우리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은 상당히 최소한 일관성과 시행 주기 단축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다 싶어서 첫 번째로 저희는 그 조사 분석 업무를 좀 통합을 해보자. 이제 통합을 하는 어떤 구조는 사실은 어떤 뭐 센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 관련 어떤 최고 전문 기관들을 엮어가지고 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많은 계획들을 실제로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여기서 제시하는 나는 구상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97개를 다 들여다볼 거냐 거기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8개 정도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나머지 한 40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비 대상을 그 48종으로 잡아봤고요. 그 환경부께 이제 뭐 수장기 그다음에 뭐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들 34종이 있고 나머지 부처의 14개 계획들 뭐 이 정도 계획이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상은 위계를 좀 확립해야 되는데 성격이 아까 굉장히 좀 불분명한데 우리는 이거를 좀 3개로 좀 나눠보자. 그래서 전략계획과 종합계획, 실행계획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보자. 근데 이제 종합계획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만 사실은 전략과 실행을 명확히 나누기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믹싱된 어떤 이런 체계는 우리가 좀 용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3가지 그룹으로 잡아봤고 전략계획은 당연히 국가의 물관리 전략계획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하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종합계획이 사실 여러 유형이 나타나는데 유역의 종합계획, 국가 전체의 종합계획, 그다음에 지자체 또는 지역의 종합계획 이런 어떤 그 컨셉을 잡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계획들을 이행하기 위한 뭐 실행계획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3번째로 그러니까 계획을 통폐합하는 어떤 3번째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수립 순서입니다. 수립 순서는 당연히 그 최상위 전략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게 물관리 기본법에서 지향하는 게 유역 통합 물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저희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역 종합 계획이 저희는 먼저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역의 어떤 물 문제,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유역 종합 계획에 다 담기고 그거를 국가 종합 계획에서 다 받아서 국가 전체의 모습으로 담아가는 어떤 이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자체는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실행 계획으로 사실은 국가 종합 계획과 지역 종합 계획은 그 유역 종합 계획 수립한 다음에 같이 가도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의 계획들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계획 통폐합 안을 크게 이제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 50도인데 이건 이제 중장기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약간 이제 주황색 계열이 이제 환경부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계열이 정부 전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물 관련 부처 전체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 관련 부처 오른쪽에 이렇게가 이런 체계로 계획을 좀 정리해 가지고 수립해 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에서 사실은 그 유형 내의 모든 물 관련 이슈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담아놓으면 사실은 환경부든 타부처든 지자체든 그 유형의 것들을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이슈와 해결 방안들을 좀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모으고 뭐 이런 작업들로 진행을 하면은 효율적이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혁신적이어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유형물관리 종합계획 하나에 지금 우리가 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만한 인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 이걸 좀 나눠보자.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의 전략 파트, 좀 큰 그림, 방향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보된 예산도 있으니 그걸로 추진하고 또 그러면서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거를 구현할 어떤 시설 계획,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좀 단기적으로는 가져가 보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행을 해보고 5년 뒤에 뭐라고 될까요? 우리 통화물관리 체계가 좀 안정화되고 이거를 평가를 내서 중장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지금 이런 방향으로 법정계획 정비안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나머지는 통폐합에 대한 이제 분야별로 좀 쪼개가지고 상세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가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폐합안을 저희가 그 방향을 잡으면 이제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후속으로 따라가야 될 겁니다. 이제 후속 추진 과제 또는 검토 과제인데 수립 절차와 명칭 이런 부분들은 다 법을 개정해서 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립 시기, 적용 기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의 어떤 수행 체계도 조금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각 계획 수립비 예산이 알지도 못하는 사업의 내역의 내내역 사업으로 숨어 있다 보니 가다가 갑자기 예산이 끊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왕왕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 수립 예산이 한 해에 100억씩 그냥 담겨가지고 그냥 계속 100억이에요. 그 돈은 계속 100억이니까 그 안에서 그거를 총괄하는 부처가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어떤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편제 방식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부합성 심사 시 어떤 고려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좀 구체화하고 부합성 심사 지금 누락된 물 관련 계획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좀 추가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검토 과제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의견 수렴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 취합된 의견을 다 모아서 12월까지 정비 방향이죠. 방안이 아닙니다. 방향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거를 어떻게 이행을 할지 이행 로드맵을 담아가지고 제가 국가위에 좀 저희가 제출을 할까 합니다. 그럼 국가위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뭐 확정을 하든지 뭐 해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각 부처들이 이행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작업은 아마 21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국가위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이 법정계획 정비 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고 지금 아마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이성현 사무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발표하실 연세대학교 박준원 교수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준원 교수님께서는 공통부문 연합회 의견 수렴안에 대해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앞에 분들은 10분씩 되는데 저는 또 15분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5분 채우느라고 힘들었는데 하여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대한환경공학회에서 이제 부회장으로서 이 일을 지금 맡게 됐고요.
앞에서 이제 주제가 이제 세 개, 사실 크게 보면 두 개인데 그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회 의견을 받아본 느낌이 일단은 지금 그 세 번째에서 환경부에서 발표하셨던 물 관련 법정 계획이 가장 민감하고 기본 계획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초안이기 때문에 많이 바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물 관련 법정 계획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의견을 물 관련 법정 계획 정비 방안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하고 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을 갖고 온 것은 딴 게 아니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에 그 집중호우 정말 초유의 사태죠. 그리고 둘 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인프라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사실은 국민과 국가를 지금 지키고 있는 두 종류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전문가고 관료가 항상 권위 있게 국민들과 국가한테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물 분야는 이번 경우는 거의 아나운서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물 분야에서 통합화 일원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짧았다는 것도 있고요. 일단 제가 갖고 온 걸 보면 여기 수자원 학회가 빠졌습니다. 수자원 학회가 얼마 전에 줬고요. 18개 학술단체 중에서 사실은 7개 단체가 사실은 그 자료를 주셨고 보시다시피 4개 학회는 사실 의견이 없음. 그리고 사실은 되게 늦게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물 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통합화 작년에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 홍수도 그렇게 열심히 잘 막아가지고 성과가 있었지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이 지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이 주셨던 의견들을 다 제대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그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몇 가지 그 물 환경 정책 포럼, 물 관리 선진화 포럼,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물순환 시민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물관리 통합화에 대한 그 뭐 지방 단위라든지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오늘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관련 법정 정비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그 물관리 기본 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잡고 계신 방향, 큰 방향은 분명히 맞을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들 조금 큰 철학이 뭐냐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물 이용과 그 다음에 물 환경 이렇게 나눈 것들 등에 대해서는 학회별로 의견들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더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상의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지금 어쨌거나 법정 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체제가 필요하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시해놨던 안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약간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지만은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순환 방향 맞고요. 개선과 신수요, 그다음에 시장 창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산업 육성이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정 계획들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사후조사 점검을 해서 좀 선순환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직선형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책임 추궁이나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역지사지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상생 패러다임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가 조금 큰 틀에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물 관련 정보의 통합화와 공공활동을 통한 과학 기반의 합리적 정책 체계가 이번 기회에 마련됐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민 지역 주민의 정책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거를 증가하는 뭐 선순환적인 상생 거버넌스, 아까 조금 제시는 돼 있지만 사실은 법정 계획 정비 단계부터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학회보다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가 돼야 된다. 사실은 국가물관리위원회보다 사실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가 돼야 된다라는 쪽에 상당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력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문제 제기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청 기능에 대해서 통합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통합 치수라든지 하천 생태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까지 정비 방안을 확정하는 일정은 의견 수렴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발표하신 거 보니까 금방 3개월 만에 끝내는 정도인데요.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좀 시간을 두지 않으면 요번에도 의견 수렴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법정 계획들을 중복되는 부분들은 통폐합을 해야겠죠. 말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지역이라든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회들이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그다음에 혹시 그걸 합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검토는 해봤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농업용수라든지 온천 발전, 뭐 해양 심층수 이런 부분들은 통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진정한 의미의 법정 계획 정비냐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기본 계획부터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어떤 목적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 논의를 했을 때 환경 쪽에 있는 분들은 합하자고 하셨고 수자원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셨냐면은 1 더하기 1이 2보다 작게 되면은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둘이 합했을 때 과연 이게 화학적 반응을 통해 가지고 100이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비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자체가 제가 이번에도 해보니까 의견 수렴이 되는 것이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진짜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진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계속 정책과 실무적인 일들을 같이 했던 분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전문가 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6개 분야로 세부를 나눠가지고 종합계획을 설치하는 거를 이제 환경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조사, 분석, 정보, 공동활용 체계 방안 이 부분은 좋다. 그러니까 정보 통합화와 그다음에 공동활용이 결국은 통합 물관리 성공의 관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시된 걸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하는 데이터 분야별로 전문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오염 분야는 환경과학원이 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가공을 하고 대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마치 007 스파이처럼 그거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그룹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게 없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그냥 다시 흩어진 거 모아가지고 하는 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사회 시스템 개발 전문가라든지 뭐 NGO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획일적인 통폐합은 금물이다가 결론이고요. 실행 계획은 촘촘할수록 좋은데 오히려 이거는 세분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좀 강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것들을 좀 보면은 이제 다 언급하셨던 내용들인데 명칭 아까 이제 그 계획의 명칭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막상 그 학회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물과 수자원 그다음에 물환경과 수생태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에 물이온과 상하수도 뭐가 다르냐 그다음에 물안전 물안보 어떻게 차이를 두냐 등등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이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학회들이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를 해라. 못하면 나중에 국토부로 가더라도.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컨트롤 타워는 행정 책임을 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사실 행정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너무 많은 권한과 심의 대상을 갖게 되면 분명히 충돌이 생긴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지적들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몇 개 학회들이 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제안하신 것 보면은 행정 절차상 의견 청취, 국민 참여 확대를 물계획 수립 절차에 반영한 안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나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라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대의적인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유형물관리위원회하고 수계관리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두 개가 이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둘 사이의 위상과 역할이 좀 정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은 수계관리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더 좋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금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물기술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계획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과연 될까?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실제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있느냐?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써 있는 세 기관 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회 구성 많은 의견들입니다. 그나마 이제 K-워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좀 너무 독점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역 통합 물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유역 통합적 물관리에 이제 지금 현재 유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4개에. 근데 그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제성 효율,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뭐 그게 중요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영역 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요구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소규모 시설 관리할 때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효능성이 생기는데 이거를 섞어서 운영할 때만이 전체를 다 할 수 있지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효능성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능성이 커지는 어떤 중역 단위로 대규모 사업들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거가 이제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국민 체감도하고 이제 강력한 어떤 비전을 보이는 게 필요한데 물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수요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시민들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디지털 트윈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우리 물관리 시설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안 해준다면 아마 시민들의 수요를 우리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관주도보다는 이제는 시장 자체에 좀 맡기는 것도 정책과 그다음에 계획 안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밑에 있는 사항들은 이제 기본 계획의 비전으로 들어갈 내용들인데 앞에서 얘기들 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각 학회의 그 꼼꼼한 의견을 취합해서 발표해 주신 박준홍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박 교수님께서 안 그래도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저한테 전화 와서 각 학회의 전문가님들이라든지 학회 의견이 제대로 취합이 왜 안 되느냐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 좀 불만 섞인 얘기도 하셨지만 또 많이 취합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물 체계 조기 확립을 하고 우리 수자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등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이 큰 테마 측면에서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정부라든지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갈 줄 압니다. 하여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표로 애써주신 네 분의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이제 세션 2 공통 전략 의견 수렴 발표가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휴식 시간 없이 다음 순서인 세션 2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제가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그 여러 그 회의를 가져봤는데요. 지금 그 한혜진 박사님 그리고 그 이성현 사무관님이 이미 한 2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게 그 계획의 막바지로 가서 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늘 나온 이 자료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그 심도 깊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한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터키 물 관련 학자들하고요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터키하고 한국은 이렇게 물 분야가 발전이 지지부진하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법의 숫자 얘기가 나왔는데 터키가 약 한 200 몇십 개가 된답니다. 물 관련 법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100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더 많은 법은 만들어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저는 뭐 만들어져 봐야 그렇게 몇 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많아지면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성현 사무관님한테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데 발표하실 때 예전에 발표하실 때 비해서 지금 굉장히 진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계획을 끝내시고 저 순환보직을 하십시오. 환경부의 제일 큰 문제가 순환보직이 있는 분 찾아가지고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전문가를 계속 키우지는 못합니다. 자,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그 세 분 그 토론자님을 모셨습니다. 그 첫째 그 한국환경정책학회의 그 신영철 대전대학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 시간을 제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아마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돈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교수님 부탁 좀 드립니다. 이 마이크 쓰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그 신영철입니다. 오늘 특히 이런 자리가 물 그 통합 관리하고 관련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상당히 그 뜻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강조가 됐겠지만 물 관리가 이제 그 분리되고 부처 간에 이제 나눠져서 진행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도 낭비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의 상실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그 것들을 통해서 통합 물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에 있었던 자원 낭비라든지 우리 국가적인 또는 이제 효율성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이 계획이나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그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연구기관인 KEI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립돼 나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중간에 많은 이제 의견들이 사실 모아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하면서 좀 더 이제 좋은 계획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앞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이게 통합 물관리 뭐 이런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걸 또 듣다 보면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합친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합친다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합친다면 사실은 그 의미가 사실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보면 이제 기존의 법령들을 이렇게 나열해 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이제 그 유형별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던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넘어서 좀 종합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동안에 논의됐던 것들이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것을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종합화된 어떤 계획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저는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이 필요할 거다 또는 이제 평가의 기준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이 통합돼야 될 거다 또는 종합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 계획 왜 하고 있지 우리가? 뭐 그동안에 환경부가 이 일부분만 했으니까 그다음 그 전에 이제 딴 부처가 하던 걸 우리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극단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까 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정리됐듯이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낭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가 물 관리하고 관련된 국민 복지를 갖다가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아까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이게 뭐 철학부터 시작해서 뭐 법률, 경제,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이제 물에 관련된 여러 이제 분야가 모여서 이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이제 그 보다 중요할까? 이런 뭐 생각들도 저희가 좀 들고요. 그래서 각 분야를 이제 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 순환이라는 것을 각 그 국면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을 끊어서 또 중요성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종합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미세먼지의 배출 그다음에 그 농도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건강 영향 뭐 이렇게 보듯이 사실 물도 이제 순환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은 결국은 그게 국민 후생이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계획을 했을 때 국민 후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뭐 이 물 관리긴 하지만 어떤 계획이 보다 국민들에게 더 체감적일까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제 보니까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중요도를 나름대로 좀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어떤 분야, 어떤 대상, 어떤 영역,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야가 물 관리하고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7대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물 가치하고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하게 그 취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이수하고 관련된 부분, 치수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떤 걸 먼저 할까라고 생각한다면은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 치수가 중요하지, 홍수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사망하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고, 또 이수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친수 공간에서 이렇게 즐기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가치롭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바로 물 가치하고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보면은 물 가치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더 중요한가, 다이아몬드가 중요한가? 우리가 사막에서는 물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있어야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많은 분야가 통합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지, 치수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 분야 어떤 지역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또는 이제 이수에서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복지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좀 더 그 바람직한 계획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보면은 지금 보고서나 이런 쪽에 물 가치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물 가치에 대한 그 분야별 또는 이제 영역별, 대상별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서술이 안 되고 있고, 물 정보에 대한 부분이 보니까 보고서에는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물 산업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까 물 순환의 관점에서 물이 이용되고 그다음에 치수를 위해서 활용되고 이런 관점에서 가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7대 전략에 보면 합리적인 비용 부담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거기는 뭐 취수 부담금이라든지 물이용 부담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정립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물가치 평가 종합체계 구축 이런 좀 더 뭐랄까 포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10년 동안 이 기본 계획이 집행되면서 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유럽에 이제 저희가 뭐 대기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하고 관련해서도 어떤 그 에너지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에너지일까,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익스턴 E라는 그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20년간에 걸쳐서 한 20개국이 50개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해서 에너지에 대한 그 외부성의 가치를 갖다가 평가해서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그 유럽의 에너지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가 이렇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물 관리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인 우리가 계획을 만드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우리가 좀 진행된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그 우리 환경법학회를 맡고 계시는 그 최은근 인하대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이게 이병국 박사님이 개요를 말씀하시고, 다음에 우리 그 한혜진 박사님이 그 안에 그 디테일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네 번째 발제를 해주신 그 학회들의 의견을 들여다보면요, 계획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 통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이 이 물관리위원회하고 환경부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는 것이 취지가 사실은 이게 조금 철학적인 면은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시간을 이제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셔가지고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하고 환경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이제 듣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드는 여러 이제 그 생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3년 전에 이러한 이제 그 물관리 이론화, 그다음에 이제 그 물관리 권한의 어떤 통합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다른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효율성을 이제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이제 강조된 반면 또 이런 어떤 통합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상호 견제가 이제 사라지고 그다음에 또 힘의 균형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이제 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향후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러한 통합의 어떤 이런 어떤 이념 그리고 이제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이제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지금 벌써 한 2-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통합의 어떤 이런 장점이 이런 시너지가 과연 그 기능 보여지고 있는가? 아직은 뭐 다소 이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그 법의 어떤 정비, 이러한 어떤 또 거버넌스의 어떤 정비 같은 계획들이 충실하게 이제 있을 때에 이런 어떤 통합의 어떤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런 어떤 기본 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종합 계획을 통해서 이런 어떤 거버넌스의 어떤 정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까지도 좀 혼합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4대강 사업 그다음에 또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이런 어떤 법적 또는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이 되다 보니까 대법원 이제 판례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었죠. 특히 이제 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하천법상의 이런 계획의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판례를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떤 그 법정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데 1,000억 원 가까운 우리 예산을 갖다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어떤 물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상하 관계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러한 상위 계획들의 순차적인 수립을 거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거나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내용이 상위 계획들이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사실관계가 만약 독일이나 미국에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런 어떤 하위 계획은 이제 위법 무효다라는 판결이 났을 것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당시 어떤 그 상황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해서 이런 어떤 그 매우 좋지 않은 이런 어떤 선례를 남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물 관리와 관련된 어떤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런 어떤 상위 계획의 이런 어떤 그 규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치들이 이런 어떤 물관리 기본법이든 또는 향후 우리 법 정비를 할 때에 이런 어떤 법 원칙들이 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 기본법에 의할 것 같으면 뭐 이러한 그 기본 계획과의 어떤 부합 여부를 갖다 심의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이런 어떤 상위 계획의 어떤 이런 규범성을 갖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런 관련 계획들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점을 명시하는 그런 어떤 입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이견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경제성이 굉장히 상당히 의심이 되는 반면에 이런 어떤 물 환경에 미치는 어떤 그런 악영향은 굉장히 이제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이런 어떤 환경적인 비용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본법의 물 관리 어떤 기본 원칙에는
이런 어떤 그 사전 배려 원칙을 기본 원리로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전 배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리스크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서 이제 많은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수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나 그 결과 발생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보다 월등한 공익적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의 어떤 추진이 보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원칙을 좀 우리 물 관리의 어떤 기본 원칙으로서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상위법 이런 상위 계획의 어떤 이런 규범성을 갖다 강화하는 어떤 이런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사전 배려 원칙의 어떤 그 기본 원칙을 우리 물 관리 어떤 원칙으로 이제 도입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호 힘의 어떤 균형을 갖다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가 이러한 많은 어떤 개발과 보전의 어떤 이런 그 가치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부처에서 이런 걸 다 과연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할 때에 이런 어떤 힘의 균형 차원에서 이런 어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보다 이제 많은 권한을 이제 부여하고 또는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어떤 그 유역관리위원회의 어떤 그 뭐 개발 노력이다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정책 대안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거버넌스를 갖다가 이제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혜진 박사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세부적인 안들을 이제 주셨는데 그중 이제 일부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제안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그 물 분쟁의 어떤 조정과 관련해서 현행 그 기본법에서는 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어떤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이런 그 물관리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어떤 효력이 당사자들의 어떤 합의 또는 또 수락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효력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 물관리 기본법상의 분쟁 조정 제도가 얼마나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환경분쟁조정법에서도 이런 조정제도가 있습니다만 거진 활용되지 않고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주로 이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정이라고 갖는 재정 결정이 갖는 어떤 구속력이 그만큼 더 강하기 때문에 재정제도가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물관리 통합의 어떤 이런 효율성을 고려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어떤 물 분쟁의 어떤 조정의 문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물 분쟁 조정 역할을 갖다 더 부여를 해서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제도나 기관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수리권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연구 자료나 또는 이제 그 보고서에서 이런 이제 공용 하천 용수권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천법상 이제 하천 허가는 우리가 이제 국가하천 그리고 지방하천에 이제 모두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뭐 소하천까지도 이게 뭐 만약 확대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천법상에 이제 허가 수리권의 어떤 이런 통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현행법상은 사실 관행 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에 공용하천 용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공용하천 용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천법상에 이제 하천 허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뭐 도랑이라든지 또는 뭐 개천 이런 데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어떤 이런 권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다 이런 규정을 갖다가 남겨두더라도 크게 우리 어떤 이런 그 수리권의 어떤 그 정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런 민법상의 이제 공유하천 용수권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이런 점은 이제 정확한 어떤 진단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으셨습니다. 분쟁에 관한 것도 지금 사실 논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기재 교수님. 예. 주기재 교수님은 여기 부산대 계시는데 하천업소 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예.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27년째 낙동강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그 국가 계획을 논하는 자리에서 뭐 수질 수량으로 뭐 구분해서 뭘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참 좀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이 가져야 될 기본 속성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고 뭔가 있는 걸 다 넣어놨는데 롯데백화점이 10층이면 한 8층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층도 이렇게 지금 이 박사님, 이병국 박사님 워낙 꼼꼼하시고 또 제가 이런 과제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처음 만드는 계획으로서 국가가 전문가나 일반 국민한테 보여줄 건가에 대한 확고한 뭔가 메시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물을 담는 그릇이 서식처고 서식처는 결국은 뭐 생태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생태 현상이 또 수질을 결정하고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면 뭐 5천만 평의 둔치가 4대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둔치가 결국 국토부 관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부는 거기에 있는 뭐 고란이나 걱정이나 하고 있고요.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도 인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물 관리 전체를 논하기에는 그렇고요. 또 하나 국민의 물복지 차원에서 보면 뭐 이런저런 계획들이 좀 공평해야 됩니다. 서울 분들은 전혀 못 느끼는데 극단적으로 나쁜 수질을 표류수에 의존하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녹조가 피었으면 한 몇 톤을 한강에 부었다가 다시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이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런 불공정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아주 뻔뻔스럽게 서울 분들은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 기본 계획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살 권리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짧게 이병국 박사님 그 5개 기간 노력으로 많이 오셨는데요. 축산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축산 문제를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국 강살리기 네트 공동 대표인데 전국을 보면 환경부가 조금 개선해 나오면 국토부가 그 콘크리트를 발라서 또 어렵게 일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런 난맥상들이 소하천에서 한 5차, 4차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 관리 일어나 둔치도 관리 못하는 환경부가 강 본류의 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화가 시급하다. 이 중요합니다. 왜 전기처럼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없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 데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지. 오비맥주가 물을 쓰고 부산은 아주 저질 악성 폐수를 걸러서 먹고 있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 그 계획에 보면 4차 산업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이 국가 계획이 그런 고차원적인 것까지 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국토부하고 이해관계가 가장 충돌하는 국토부하고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물순환 체계가 정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가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혁신도시를 만들고 앞에 투수블록을 넣는 데가 건물 10개 중에 반 개도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메아리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차원적인 물순환을 논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 박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획기적인 물순환 대책 없이 건전성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럼 획기적인 게 뭐냐 이거죠. 환경부가 물순환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물순환 시범도시를 300억씩 해가지고 5개인가 6개가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메아리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은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유역의 물그릇, 저류 공간, 홍수 총량제, KI하고 4대강 이전에 그 홍수터를 많이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그 홍수터는 4대강을 하면서 다 메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천댐 옆에 이번에 터졌는데요. 뭐 그러고 나서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여기서 조금 냉철하게 강이 갖는 속성을 이해하면 강 주변에
토지 매입하는 게 훨씬 싸게 치거든요. 어쨌든 농업에 대한 물 사용 비용 부담은 누군가가 한 번은 방울을 매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국가적으로 지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농민한테 잘해주고 있어요. 농민이 저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비용 쓴 만큼 내야 밑에 수질 개선에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사무관님 정비하신다 했는데 좋습니다. 진짜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부산에 소하청 기본 계획을 하면요, 멸종 위기종이 나와도 그 업체는 13명이 심의를 하는데 그게 구청 단위의 심의를 거치고 광역으로 저한테 오는데 다 그냥 뭐 통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과하고 걸러지는 과정이 없는 소하천 정비 사업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고, 강의 최상류에까지 콘크리트를 발라도 눈도 끔찍 안 하는 나라에 무슨 물 관리 이런 거창한 고매한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전략이나 종합계획이나 실행계획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박 교수님 뭐 다른 학회가 의견을 조금 거하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 4, 5년, 5, 6년 전에 회장을 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나 뭘 볼펜이나 뭘 주면 설문에 응하죠. 뭘 아무것도 안 주고 뭘 해달라는 그런 것도 물 관련 학술 단체가 개선을 해야 돼요. 이 시류에 안 맞잖아요. 애국심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은 스타벅스 커피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수질 수량 수생태가 연계되어 있는가 하면요, 제가 93년도에 모니터링을 시작할 때 동물 플랑크톤이 식물 플랑크톤을 먹어서 낙동강 물이 수정처럼 몇 달씩 맑았거든요. 생물이 수질을 결정하고 수질이 또 생물을 결정하는 거지, 이 전체 국가 단위에서 수량, 수질로 이원화해서 보는 시각은 엄청나게 후진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 뒤떨어진 사고에서 롯데백화점 10층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말씀드리고, 국민들은 잘 모른다, 관심이 없다, 물관리 서비스.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이 압니까? 좀 더 프렌들리하게 이 일을 인내심을 갖고 환경부가 좀 중심이 돼서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벌써 토론만 지금 25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청객 중에서요, 제가 그래도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한두 분만 꼭 얘기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손 들고 한번.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빨리 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박준홍 교수님이 마지막에 발제하신 그 내용은요, 상당 부분 질문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속하는 것에 대한 답은 사실은 물관리 기본계획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던 KEI의 한혜진 박사님 팀이 사실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현 사무관님이 하시고 있는 환경부 입장에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국 박사님에게는 답변하도록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갖다가 종합을 해서요, 한혜진 박사님과 이성현 사무관님이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이것이 나중에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적으로 물 가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물 순환이 유형마다 지역마다 다르고 거기에 문제들이 다릅니다. 그 타겟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홍수를 잘 관리해주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고, 어떤 지역은 가뭄을 잘 관리해주면 물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거의 물 순환의 수문학적이고 술질적이고 화학적인 이런 얘기만 하게 되니까 사실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가치를 화폐화하는 물 개정 전략들을 이런 것들 넣어놨는데, 그것마저도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획을 좀 더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된 전략을 넣고 더 나아진 전략을 넣을수록 국민들이 도대체 저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의 그 서비스 가치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체감형의 문제로 다시 풀어서 계획을 쓸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인 보고서 말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어떠한 형태의 보고서를 이제 또 작성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의원님. 아유, 마이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토론 시간 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드릴 만한 그런 건 다 좋은 말씀이고 권고고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할 내용으로 제가 저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사실은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국민들이 사실은 인지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건 그러니까 저희끼리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기상 상황에 대해서는 일기예보가 뉴스에 매일처럼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미세먼지도 전문가가 되고 국민들이 전문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네 관할 내에 물 상황에 대해서 선출직이 정기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브리핑하는 어떤 뉴스에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떨까? 그러면 당연히 선출직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겠지만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인식이 제고되면 그게 표가 될 거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어떤 사회행정 시스템의 결합이 링크가 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함께 같이 더 고민을 해서 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계획에 녹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그 물관리 그 위원회에서도요. 이 그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최대 아마 업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제하신 네 분과 다음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사무총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해야 되나? 휴식? 네. 휴식 코멘트 해주셔야지. 지금 각 세션 두 파트가 이제 마지막 세션이 나눠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잠깐 한 5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